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31일과 11월 1일이 워크숍 데이라 휴강을 하고 16주 차에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먼저 9주차 과제물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9주차 과제물 평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딩은 의뢰자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업이다. 의뢰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그리고 주석을 잘 달아라. 그리고 코딩은 줄맞춤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소스를 코딩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소스는 배드 코딩이다. 우리는 어떤 코딩을 해야 돼요? 굿 코딩을 해야 됩니다. 굿 코딩. 배드 코딩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코딩에서 제출을 했는데 배드 코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스 1번입니다. 1번 소스. 이렇게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and equal을 썼어요. and equal을 써가지고 뒤에 있는 포매팅 배운 거 있죠? 그걸 여기다 붙였어. 천재예요, 천재. 정말 천재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CPU가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꼭 이런 게 할 필요가 있을 땐 이거 쓰면 되죠. 근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사례. 그리고 이 친구는요, 또 잘못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10자리 잡아놓고 왼쪽으로 붙이세요 이거예요? 10자리 잡지 말지 뭐. 응? 3자리 5자리 잡아서 쓰면 되잖아. 우리가 24.56이니까 5자리 잡아서 쓰면 되잖아. 이것까지 왜 써놨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배드 코딩의 사례는요, 이거죠. 이 친구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이 and equal을 쓴 게 아니라 컴마를 썼어요. 귀신같이 잘 썼어요. 컴마를 쓰고 교재에 있는 포매팅을 쓴 거예요. 너무 잘 했는데 문제는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오른쪽 정렬에 소수점이야 2자리.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같고, 이거 사실 안 써도 되는 건데 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 뭐 안 써도 돼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 필요 없는데 이거 괜히 코딩을 한 거예요. 다 없어도 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냐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요거 쓸데없는 거 썼고 요것도 쓸데없는 거 썼어요. 10자리 중에서 소수점이가 2자리를 하나 썼는데 이걸 왼쪽 정렬하래. 왜 왼쪽 정렬을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간 거 자체가 다 CPU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F 포맷으로 코딩을 했네요. 그런데 F 포맷은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배드 코딩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일본 소스 처리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쵸? 첫 번째는 뭐예요? 포매팅. 퍼센트 포매팅. 그래서 이렇게 주면 돼.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 코테이션으로 맞고, 요 안에 변수를 퍼센트 한 다음에 그 형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소수점으로 쓸게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4.34 사실 100은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5자리면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만들어주고 요 값을 여기로 집어넣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심플한데 물론 뭐 그냥 여기 .2f 해도 돼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5자리 들어가니까 5로 해주자. 아니면 내가 좀 앞에 공간을 하나 더 주고 싶어. 그러면 뭐 6.2 6.2f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포매팅. 교재에 있는 포매팅은요, 이걸 연결하려면은, AND 이꼴을 한다든가, AND 이꼴. AND 이꼴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컴마를 넣어줘야 돼요, 컴마. 컴마가 아니면 또 어떤 거요? 플러스 같은 거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 중에서는 이게 있죠. 그런데 얘하고 차이 아시죠? 얘하고 차이. 얘는 여기 블랭크가 하나 들어갑니다. 얘는 블랭크가 안 들어가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포맷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불편해서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포맷을 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알려드린 요 중괄호를 이용한 포맷이라 했어요. 중괄호를 이용한 포매팅이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얘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써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쓴 거예요. 예. 문자열 같은 걸 다 써놓고 거기에 변수가 들어갈 때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해줘요. 그리고 요 앞에 원래 인덱싱을 해줘야 돼요. 0번 이렇게 0번 콜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인덱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콜론을 해주셔야 돼요. 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 있죠. 점은 포매팅 이 퍼센트 포매팅에서 얘에 해당되는 거예요. 딱 중간에 찍어주고 얘하고 구분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꼭 점 포맷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놔둬도 돼요. 여기도 공간 놔둬도 되고 그래서 점하고 포맷 한 다음에 리저트 써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보다는 이거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파이썬 3.6에서 F 포맷이라고 나왔다 그랬죠. F 포맷은 아까 한 친구가 F 포맷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 해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 다 써주는 거예요. 텍스트 중괄호 열고 중괄호 해주고 변수 값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변수 값을 써줘. 그 변수 값의 포맷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어서 2번 소스의 배드 코딩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배드 코딩이 아니라 잘못된 코딩이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두 줄이 먹습니다. 두 줄. 프린트에서 한 줄, 개행에서 한 줄. 두 줄 먹어요. 두 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쓴 친구도 있어요. 한 줄만 건너뛰라 했는데 두 줄씩 건너뛴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소스 코딩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받았어요. 잘 받았어. 받은 걸 다시 뒤로 넣어. 이렇게 뒤로 넣고 여기서는 이 뒷값을 프린트를 한 거야. 이게 뭐지? F값 프린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정말 배드 코딩이죠. 이거는 물론 결과는 나와요. 결과는 나오는데 CPU가 쓸데없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거나 프린트 해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나는 개행 이스케이프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한 칸 띄워야 되니까 이거 하나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한 줄씩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에스케이프 코드 N을 쓰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걸 안 해주게 되면은 한 줄씩 한 줄씩 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조차에 참 잘한 친구 너무 잘했어요. 일단 주석을 깔끔하게 넣고 이거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석 안 넣어요. 사람들이 주석 간단하게 넣어. 그러면 안 돼요. 주석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스 코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정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주석 꼭 넣으세요. 이어서 챕터 6 데이터 파일 입출력 섹션 4번에 해당하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 이거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일인 것 같아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결과물이 프린터나 모니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만든 결과물들을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파일을 다시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입출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입출력이라 하면 지금까지 실습해 오면서 키보드로 소스 코드를 입력하고 컴파일을 통해서 모니터 출력했던 과정과 비슷한 개념. 말이 안 돼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파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파일이 우선이 돼서 저장이 돼서 저장된 걸 재사용할 수 있는 게 컴퓨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컴퓨터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계산? 계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복사 붙여넣기. 그렇죠? 컴퓨터는 복사 붙여넣기 무지하게 빨리 잘합니다. 복사 붙여넣는다는 건 뭐예요? 파일을 복사 붙여넣는 거잖아요. 키보드가 입력하는 것 말고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입력하거나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다는 점의 차이점만 존재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컴퓨터의 목적은 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파일을 만들어야지만 공유할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파일 입출력 3단계 제 1단계는 파일을 열어야 돼요. 2단계는 파일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3단계는 열어놓은 파일을 반드시 닫아야 돼요. 이거 닫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할 때 1단계는 무조건 해요. 1단계는 1단계를 안 하면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단계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2단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라이트를 한다든가 리드를 한다든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다 하겠죠. 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파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파일 읽기도 하고 파일 쓰기도 했어요.
다 끝났어.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를 했어. 자, 그럼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안 나죠. 그러니까 이 크로즈 쪽은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크로즈가 정상적으로 안 되면요, 파일이 작동 자체가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특히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은 파일을 읽기가 있고 쓰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파일을 쓰기 하는 도중에 크로즈를 안 하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그 파일에 많은 동작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파일을 열었으면 뭘 해줘라? 파일을 반드시 닫아줘라.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라. 파일을 안 닫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킨 거예요. 컴퓨터를 켰어. 다 썼어. 그리고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파일을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징을 안 했다 그러면 파일 자체에 오작동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파일 자체가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활용 목적에 반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은 반드시 합니다. 클로즈도 반드시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1단계 파일 열기, 여는 방법은 우리 많이 익숙해졌어요. 함수 오픈이 말 그대로 여는 함수예요. 함수를 쓸 때는 반드시 뒤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일, 내가 쓰고자 하는 파일 객체명 써주고 이꼬르 오픈 하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써줘요. 작업 모드라는 게 실제 이 파일을 읽을 건지 쓸 건지 추가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진짜 멍청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이 파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가져와서 내가 읽을 건지 쓸 건지 확장할 건지. 읽는다는 건 뭐예요? 읽는다는 건 조회만 한다는 얘기예요. 조회.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회하고 쓰는 거, 수정이나 등록하고, 수정 또는 등록,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극장 다니시죠? 극장에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좌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스크린 해가지고 좌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극장을 예약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꾸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예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예약이 안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 같아요? 조회는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조회는 1000명이 하든 10,000명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이 보는 거니까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정하고 싶다. 수정이라는 게 뭐예요? 좌석이 비어 있는 거를, 좌석을 내가 예약하겠다라고 하는 게 수정이죠. 그러면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수정을 할 수가 없겠죠. 동시에 수정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누군가가 먼저 수정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컴퓨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를 완전히 구분을 해요. 읽는 거는 얼마든지 오픈해 주겠다. 근데 쓰는 거는, 야, 쓸 때는 우리 동시에 들어오지 않게 한 사람만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와서 쓰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읽는 거하고 쓰는 거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펜드는 뭐냐면,
쓰긴 쓰는데 내가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완전히 있는 걸 다 엎어치우고 새로운 걸로 쓸 거냐, 아니면 있는 거 놔두고 그 위에다 추가로 써줄 거냐, 이걸 또 나눠져야 돼요. 컴퓨터는. 이해되셨죠? 컴퓨터는 읽을 때 오로지 읽기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추가하는 거 하고, 요 세 가지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구분하셔야 돼요. 읽기는 조회만 하는 거고, 쓰는 거는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쓰는 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A라고 있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써라 그러면은 얘를 원래 있던 거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쓰는 거. 그 다음에 확장, 추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원래 이만큼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일을 놔두고 뒤에 추가로 붙여 써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함수, 이 작업 모드 있죠? 여기 작업 모드에다가 R을 써주느냐, W를 써주느냐, A를 써주느냐,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플러스는 이 두 개를 갖다 합친 걸 플러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R 플러스라고 하면은 읽기 모드에서 읽고 쓰고가 가능한 거예요. 조금 교재가 좀 애매한데 원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read 플러스가 있고 write 플러스가 있고 append 플러스가 이렇게 있어요. 얘기하기 하고 어쨌든 이 개념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나누고, 자 read, write, 그 다음에 append 이 필요한데 또 read도 하면서 write도 되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그게 플러스예요. 총 4개. read, write, append,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처리하는 모드는 뭘로 만들 거냐 이래가지고 T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T는 텍스트, B는 바이너리, 이진수 있죠? 이진 파일.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디폴트라는 거 알죠? 디폴트. 전혀 지정 안 해주면 지가 알아서 결정하는 걸 디폴트 값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요, R하고 T가 먹어요. R하고 T. R은 뭐예요? 읽기. T는 뭐예요? 텍스트. 텍스트 읽기가 기본 모드입니다. 2단계 파일 작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파일 작업은 뭐예요? 실제 열은 파일에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글씨도 쓰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파일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파일을 오픈은 다 해요. 그런데 닫기를 안 해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오픈을 했으면은 클로징도 반드시 해줘라. 그래서 파일 객체명 close라고 쳐주게 되면은 파일을 닫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파일 입출력 작업은 이렇게 거쳐서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만들잖아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디렉토리, 어느 폴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헬스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 그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파일 객체명은 F라고 많이 하거든요. F 이꼬르 괄호 열고 a.dat 땡땡 컴마 땡땡땡땡 라이트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a.dat라고 하는 파일을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라이트를 하겠다,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더 알겠죠, 여러분? 이게 요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요건 주석이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 자,
파일 네임. 실습할 때는 보통 F라고 쓰는데 얘는 풀네임으로 줬네요. 왜 이렇게 풀네임으로 주냐면요. 여러분들 실제 회사 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을 보통 한 10개씩 같이 오픈해야 돼요. 한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참조할 파일도 있고 각종 테이블 있는 것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기 시작하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 파일을 같이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파일명 써주고 이꼬르 오픈을 하겠다. 파일명이 뭐다? writefile.txt라고 하는 파일이다. 이거는 나는 write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즈를 했어. 이건 뭐냐면요. 파일을 내가 열었다가 닫았다는 얘기는 빈 공파일 있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일 생성 완료라고 메시지를 띄워요. 그리고 이제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세요. 파일 확인은 어떻게 해요? 윈도우즈에서는 윈도우 탐색기 띄우면 되죠? 윈도우 탐색기 띄우는 하키가 뭐예요? 모른다고요? 아셔야 돼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2를 누르면은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하고 2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작업도 안 하고 파이썬을 깔았다. 그럼요. 어디에서 보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 폴더에 여러분들 만들어준 그 아이디 있죠. 아이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앱 데이터라고 있어요. 앱 데이터 안에 보면 로컬이라고 있어요. 로컬 안에 보면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 파이썬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파이썬 안에 파이썬 38-32 버전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여기에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F5키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 윈키 플러스 알파벳 2를 눌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폴더에 가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파일을 딱 클릭해서 열어보잖아요. 열어보면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왜? 파일을 오픈하고 라이트로 오픈하고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 들어간 건 없겠죠. 여기 지정을 할 때 그냥 파일명만 정하게 되면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터리 그 폴더에 가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작업하고 있지 않는 다른 폴더에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경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경로가 뭔지 알죠? C 드라이브 윈도우즈 밑에 쭉쭉 하는 거 있죠? 그걸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경로명을 써주고 파일명을 써주면 그 경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스 한번 보자고요. 이 친구는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네요. 왜 프로그램을 잘 짜요? 여기 보면 생성할 경로명이 D 드라이브잖아요.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나요? 데이터는 어디에 보관해라? 데이터는 D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파일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D 드라이브 밑에 python ex라고 하는 경로에 passfile.txt라고 파일을 만들었죠. 형식은 뭐다? write, 저장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다시 오픈하자마자 바로 클로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빈 파일이 하나 만들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만, 껍데기 파일만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작성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이 이거만 딱 D 드라이브에
윈도우 2키 눌러서 D 드라이브에 python ex라고 하는 폴더에 가면은 패스 파일이라고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을 오픈하고 클로징만 하지 말고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파일에 내용을 쓰는 함수는 write라고 하는 함수예요. write. 파일의 객체명 app 이거를 오픈하고 했던 거 있죠? 요게 객체라고 그랬어요. 파일 객체명 요거. 요 객체명. 지금 이 예문에서는 파일 name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파일 name 이렇게 해서 .write라고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볼까요? 소스 생성할 경로는 뭐다? D 드라이브에다가 pass.exe 파일 네임은 오픈하겠다. D 드라이브에 python ex file.txt를 write 형식으로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포문이 나왔습니다.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파일 저장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이 포문은 좀 이따 배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포문은 이 범위 안에서 숫자가 올라가면서 이 숫자의 제일 마지막이 되면은 종료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자, PRT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PRT라고 하는 건 실제 파일에 쓰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쓸 거냐,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요 내용 우리 퍼센트 포맷 배웠죠? 퍼센트 포맷 여기 02D는 뭐예요? 앞에 아무 글자가 없으면 0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는 정수. 그렇죠? 정수. 그래서 몇 회 동계 올림픽. 그 다음에 요건 뭐라 그랬어요? 요건 개행 문자를 했어요. 개행. 바로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 퍼센트 포맷을 쓰면은 반드시 퍼센트 포맷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변수를 써주라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는 변수. 이제 요 write라고 하는 거. write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파일에 값이 저장이 되는 게 write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요거 PRT라고 정해진 요 값이죠, 요거. 요 PRT라고 정해진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카운트 회 동계 올림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카운트는 언제부터요? 1부터 시작해서 11이 되면 끝내라 이거예요. 11이 되기 전에 끝내라 이렇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는 1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02로 돼 있으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꺽쇠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01 회 동계 올림픽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개행이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동계 올림픽 한 다음에 다시 캐리지 리턴 1로 오겠죠. 여기 들어와서 이걸 write를 했어요. 이거 하나 write를 했어. 지금 이렇게 write가 된 상태죠. 내려와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11이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포문은 계속 증가를 해요. 돌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가 2로 바뀌어요. 2로.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꺽쇠 2개 써주고 02회 동계 올림픽 그리고 여기 N 때문에 여기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 그래서 writ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한다 그랬죠. 여기 3으로 바뀌죠. 3 03회 동계 올림픽 또 여기 커져. 여기 와 있고 꺽쇠 2개 하고 04회 동계 올림픽 여기로 와 있고 이게 쭉 돼요. 그 다음에 10까지 찍었어. 10회 동계 올림픽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왔는데 보니까 11이야. 하나가 애드가 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죠.
요 안의 내용을 종료를 하고 요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밑에는 뭐예요? 파일을 클로징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클로징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끝나고 나면 클로징 하고 나면은 자, 프린트 파일 쓰기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파일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실습 어떻게 해요? 돌려보면 되겠죠 뭐, 그쵸? 실제 파일을 만드는 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그래서 01회 동계올림픽, 02회 동계올림픽, 03회 동계올림픽 몇 회까지? 10회까지. 왜 10회까지냐? 이게 10일이면 종료해야 되니까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스를 실행하잖아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결과값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니터에 보여지는 거지 이게 실제 파일이 결과값은 아니죠. 윈도우 플러스 알파벳 2키를 사용해서 이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이 파일 D 드라이브에 python ex 밑에 passfile.txt라는 파일을 봐야 되겠죠. pass 자 D 밑에 python.ex 밑에 passfile.txt를 열었어요. 메모장 가지고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2회 3회 4회 5회 해가지고 총 10회까지의 파일이 저장이 돼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실습같이 한번 해보죠.